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7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탈곡기의 소녀 가장인 민원연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조선입니다. 네. 네, 조선이 활동가와 함께하는 미디어 훅 시간입니다. 네, 비정기적인 코너지만요. 저희가 제대로 훅을 한 방 날리고 왔다고 해서 미디어 탈곡기에서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조선일보에게 훅을 날리고 온 건데요. 네, 후. 미디어 탈곡기 시청자 여러분은 저희가 김원경 대표님이랑 이봉우 팀장님이 출연하실 때부터 워낙 이제 화가 나서 열심히 전해드렸던 문제 삼아서 비판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바로 권력이 된 시민단체라는 조선일보가 전방위적으로 시민단체에게 문매를 때렸던 기획기사 시리즈인데요. 거기서 언급됐던 민원련에 대한 허위보도, 왜곡보도를 바로 잡고 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 다 해드리기에는 이후에 얘기까지 덧붙이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전 회차인 844회 그리고 852회 그래서 굉장히 깊고 길게 아주 이봉우 팀장님 화가 나가지고 네, 열심히 그때부터 네네네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민원련이 문제 삼았던 지점을 핵심만 뽑아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훅을 날릴 수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선이 활동가 저희 조선일보 권력이 된 시민단체라는 그 기획기사에서요. 네. 민원련이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였다라고 짚은 부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번에 언론중재위원회 가게 됐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민원련이 여성가족부의 사업비 1,800만 원 받아서 종편 모니터링 하는데 썼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미탈에서 전 회차 되게 길게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간략하게 왜 왜곡 보도였는지 짚고 넘어가야지 후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언중위에 들고 간 기사는 6월 17일에 나온 그 바로잡습니다라는 그 보도예요. 그게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가 섞여 있는 그 보도인데 나래 활동가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정 보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원련이 여가부에서 돈을 받아서 1,800만 원을 받아서 종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거기 아래에 보면은 알고 보니 종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했는데 JTBC를 모니터링을 안 했더라. 이렇게 이제 보도를 낸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언중위에 올려서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까지 이끌어낸 건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800만 원을 받아서 종편 모니터링 사업에 그 비용으로 썼다라고 하는 게 이게 괜히 종편 모니터링 하는데 1,800만 원이나 들었어? 민원련이 종편을 이렇게 1,800만 원 돈 받아서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해? 그런데 JTBC가 없어? 이런 뉘앙스. 저희는 그렇게 보이게 이걸 보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6월 8일자 그 1차 오보라고 저는 부르고 6월 17일을 2차 오보라고 부르면요. 1차 오보에서는 분명히 제대로 썼어요. 여성가족부의 어떤 사업, 그 사업 명칭이 양성평등 팩트 찾기인데 그걸 하면서 1,800만 원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한 게 종편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니터링을 성평등적 관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표도 막 따져보고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모니터하고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김원경 대표님이랑 이봉우 팀장님 얘기하시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들었으니까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종편 모니터링 사업이 주됐던 게 아니라 과연 그 성차별적인 발언, 혐오 표현은 어디서 많이 나올까? 유튜브에서 분명 많이 나올 것이다 해서 유튜브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유튜브에 이런 혐오 표현이 종편에서도 분명 봤었기 때문에 함께 한번 다뤄보자라고 해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에서 모니터링을 한 것도 맞지만 하지만 1,800만 원 받아서 종편 모니터링 하는데 다 썼어. 이거는 절대 아닌데 이게 뭐랄까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종편 모니터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거기서 그중 하나를 딱 뽑아서 종편 모니터링에 1,800만 원이나 투입했는데 JTBC를 안 했다라고 해서 느끼기로는 제가 갔을 때 느끼기로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엄청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절대 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가서 어떻게 그 정정 보도를 하고 반론 보도를 할까요? 라는 문구를 조정하라는데 조선일보 측에서는 절대 JTBC를 모니터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뺄 수 없다. 난 그거 빼면 절대 조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JTBC를 저렇게 안 빼고 싶어 하는 건 지금 모니터 대상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싶구나. 네. 그러니까 뭐 1,800만 원을 받았다. 뭐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 그 말을 엄청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혹시 안 짚고 넘어간 부분만 있다면 좀 짚고 넘어갈게요. 말씀하셨던 조선활동가가 말했던 부분 중에 처음에 그 남지현 기자가 쓴 거죠. 그 권력이 된 시민단체, 저희에게 이제 취재를 한 거죠. 했던 건 남지현 기자님이었는데 그 기자님이 처음에 이제 뭐 정보를 올려서 보도가 1차 오보 보도가 나갔을 때 양성평등 팩트 찾기라고 보도가 이제 잘 나갔어요. 명칭이. 그런데 이제 2차 오보. 네, 2차 오보죠. 바로 잡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게 뭐 보도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 게 거기가 그렇죠. 정정해주는 부분이에요. 항상 오탈자 수정만 하는 지면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부분에서 양성평등 팩트 찾기라고 사업명이 제대로 써 있었는데 갑자기 종편 모니터링으로 나갔어요. 이제 워딩이 잘못 나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바로 잡습니다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던 거였네요.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은 원래 이제 정정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를 요청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렇게 왜곡해서 생각해보면은 그 바로 잡습니다 치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 길긴 길어요. 저희의 민원련에 대한 내용이 길기는 긴데 그게 반쪽짜리 문단 정도는 자기들 변명, 왜 이렇게 썼는지 변명을 하는 거고 그 밑에 반문단 정도는 하지만 얘네 JTBC 안 하더라 라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요구했는데 반론 보도, 그 정정 보도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1차 오보에 대해서 이틀 뒤에 저희가 인지를 한 이틀 뒤에 조선일보 독자투고 담당자한테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 보도 요청 공문을 저희가 팩스랑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인 15일, 그러니까 1차 오보가 나고 일주일 뒤에 해당 기사를 쓰기 위해서 민원련을 취재했던 남지현 기자랑 그 남지현 기자가 사회부 소속이거든요. 근데 그 사회부에 데스크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 데스크가 유명한 장상진 기자님. 장상진 기자님, 그 안진걸 소장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이랑 그 조선일보 고발장 들고 이제 갔을 때 부딪혔던 그 기자님. 그분이 바로 사회부 데스크거든요. 이 두 기자분과 연락을 했어요. 일주일 뒤에. 그래서 오보 정정 의사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다음 날인 16일, 6월 16일 장상진 기자가 바로 잡습니다에 우리 이렇게 실을 거다라고 문구를 보내왔는데 그 문구가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 문구에 민원련을 그렇게 쓰겠다라고 보내왔는데 저희가 이거 2차 오보라고 판단한 것처럼 이거 우리랑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날에 수정해서 보내줄 테니까 씻지 마라. 라고 해서 장상진 기자가 당일에 이라고 이제 회신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가 있었죠. 그렇게 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요청한 게 민원련이 여가부 사업을 2019년에 받았는데 그 원 1차 오보에서는 2019년, 2020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나와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2019년에 여가부 사업을 받은 거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 JTBC를 모니터 했는데 이게 이 조선일보가 막 이렇게 그 사실을 뒤엉켜가면서 쓰면서 이게 약간 그 결이 달라졌고 또 저희가 JTBC 모니터링 안 했다고만 썼는데 2020년 2월 중순부터는 저희가 JTBC 프로그램을 모니터 대상에서 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다 뺐다는 아니고 2020년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는 보다가 10개 매체를 10개 프로그램을 보다가 우리가 끝에 JTBC랑 MBN 프로그램을 뺐는데 이런 그 맥락을 반론을 실어달라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라고 대답하고 다음날 눈 떠보니 그거 뭐 덧붙여서 얘기를 조금 해드릴 게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그날 이렇게 얘기가 오긴 왔어요. 우리 뭐 편집국이었나요? 거기서는 내일 정정 보도를 내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밤 11시까지도 괜찮이 보내달라는데 저희도 업무 시간이 있는 것이며 이거는 확인도 해봐야 그럼요.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로 잡습니다. 위에서 나가자고 하니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처럼 저희는 좀 들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쵸.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다음날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냥 나가버리면 과연 네. 정정보도 하는 의미가 무엇이 있는 네. 것인지 당연히 그러니까 왜곡과 오보가 당연히 그렇죠. 나간 거예요. 나간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조선일보가 너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맥락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JTBC가 친여 매체다, 친여 성향으로 네, 그쵸. 너희도 민원련도 JTBC 네네네. 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싶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애초에 방송통신심의에서 좀 권고를 많이 행정제도를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비교적 안 제가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좋았을 텐데 네네네. 비교적 모니터링을 해도 문제 발언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빼면서 JTBC 프로그램이 빠지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모니터 활동가나 모니터 팀원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모니터링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고서를 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네. 시민분들에게 전해드릴 건 없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원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뺄까? 그러니까 문제 발언이 많이 나오지 않고 뭐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상황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빠지면서 JTBC가 네. 빠지게 된 건데 네. 근데 이건- 마치 네. JTBC를 빼고 싶어서 뺀 것처럼 그러니까요. 된 건데 사실 알고 보면은 JTBC 프로그램도 하나 빼고 MBN 프로그램도 네, 하나 네. 빼게 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1차 오보가 나가고 바로 접습니다를 요청했지만 그 바로 접습니다도 2차 네. 오보가라고 저희 나가서. 내부에서 네. 불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된 거죠. 네, 결론적으로 바로 접습니다마저도 왜곡해버린 조선일보 때문에 저희가 그제서야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네네네. 해당 사안을 좀 조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건데요. 언론중재위원회 저희가 언제 조정 요청해서 심리까지 가게 됐는지 좀 경과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그 2차 오보는 6월 17일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이틀 뒤에 한 번 더 보냈어요. 정정하고 싶고 네. 이거 반론보도 실어달라. 네. 그런데 22일 미디어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네네. 조선일보 측은 바로 적습니다를 정정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고 해요. 네네. 미디어 오늘 기자가 취재를 했더니 조선일보 사회부 데스크급 기자는 장상진 기자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네. 미디어 오늘에 17일자 바로 잡습니다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원련 측에서 중재위에 간다고 하면 중재위에 가서 중재할 일이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되겠다. 가자. 라고 이제 판단을 하여 네. 7월 2일에 이제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네. 저희가 조선일보와 협의가 불성립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원래. 네네. 저희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7월 2일에. 네. 그리고 심리,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서 조정하는 그 과정은 15일, 지난 15일에 네. 네, 이루어졌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딱 22일 수요일 일주일 전이네요. 네네네. 일주일 전에 해서 네. 그 조정 결과 조선일보가 시행을 딱 한 날은 지난 월요일인 20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은 이게 되게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는 조정 심리 당일이에요. 네, 맞아요. 네. 좀 이날 7월 15일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좀 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위 활동가가 신미희 사무처장님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했는데 네. 앞서 살짝 얘기를 해버려서 조금 아쉽지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골 소장님과 시비가 붙었던 그 조선일보의 장상진 기자가 현장에 네. 혼자 왔다고 네, 들었어요. 저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 너무 이제 너무 유명해진 기자잖아요. 사실은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뭐 악명이 높든 아니든 뭐 좋은 기사를 썼든 어쨌든 간에 이제 유명한 기자를 만나 뵈서 저는 굉장히 놀랍고 뭔가 신기했고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다니.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도 언중위에 이제 신청을 해서 언론사를 보면은 차장급 데스크죠. 차장급 네네. 기자 한
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온다고는 들었는데 이제 그날 보니까 혼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사무처장님이랑 저랑 같이 갔었거든요. 네네. 이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사무처장님이나 뭐 저희도 데스크급이 앞에 나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백업을 해주는 게 전 되게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 오셔서 저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안 됐다. 마음이 참 그렇다. 왜냐하면 그냥 이걸 또 여담이지만 중재위원이 5분이 앉아 계세요. 네네. 부장판사 1명과 언론인들, 전현직 언론인들, 전직 언론인들 4분이 이렇게 계셔서 5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 그럼 궁금한 게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 법정처럼 앞에 4분, 5분 쫙 앉아있고 양 옆으로 앉아있나요? 아니요. 이게 저랑 나래 활동가랑 이렇게 앉아 있듯이 이렇게 붙어서 앉아 있진 않고 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처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장상진 기자가 저기 앉아 있고 이 둘이 끝에 앉아 있으면 중재위원 5명이 요렇게 앉아 있고 서기가 여기 옆에 앉아 있는 네. 그런 방식이에요. 네네. 그런데 방청이 되거든요. 사건 관계인의 네네. 경우에. 그래서 제가 미리 방청을 신청해 놓으면 그 사무처장과 기자 그 뒤에 그 의자가 쫘라락 놓여 있어요. 네네. 거기 앉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냥 카메라와 제 정도 사이의 거리 네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뭐 신미사무처장님이 이거는 이런 거 맞죠? 라고 하면은 제가 네 그거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상진 기자가 뭐 그 종편 모니터링 해가지고 1,800만 원 받아가지고 종편 모니터하는데 다 썼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닙니다! 라고 그 말하는 그 이게 순간도 어떻게 있었는데 보면은 이제 신미 사무처장님이 좀 더 힘을 내서 발언을 하시기에 중요한 역할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저는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네. 그쪽에도 당연히 기사를 쓴 기자들이 있을 테니까 밑에 취재를 한 같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와서 참 되게 안쓰러웠어요. 계속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 계속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있고 혼자. 핸드폰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중재위원한테 또 혼도 나시고. 혼이 나셨어요? 네, 그거 되게 안쓰러운데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안쓰러웠어요. 막 집중을 못 하잖아요. 저희가 혼자서 왜냐면은 제가 얘기하시는 걸 미리 들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신미 사무처장님이 뭔가 발언하면은 본인도 이제 아니야 우리가 맞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계속 찾아보는데 당연히 이제 그 중재를 하기 위해서 나온 위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엄중한 자리에 집중을 못 하고 있으니 핸드폰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련 홈페이지를 보고 계셨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이게 보시는데 이제 중재위원이 막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장상진 기자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해도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네네. 장상진 기자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막 중재위원이 지금 내가 좀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자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상진 기자님이 에?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위원님이 그래도 그렇지 형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듣고 있었으면은 말해봐요 내가 뭐라고 했는지 이렇게 말했는데 장상진 기자님이 정말 죄송하다 결국 못 들었다. 사실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중재위원님께 혼이 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 장상진 기자님은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죠. 오바죠 그렇게 되면. 여튼 그런 내부적인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흥미로운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얘기에서 나오다시피 그 현장에서도 장상진 기자님도 어쨌거나 계속 아니다 우리가 맞게 쓴 거다 우리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하면서 민원련이 지금 약간 말장난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의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말장난인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종편을 모니터 한다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JTBC나 아니면 채널A나 저희 뉴스 프로그램을 보고 있거든요. 뉴스룸이나 MBN의 뭐 종합뉴스 같은 것들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종편 모니터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선일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종편 모니터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거에 JTBC가 빠져 있으니까 너희가 종편 모니터에서 JTBC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박진솔 활동가나 임동준 활동가가 나와서 설명하는 그 모니터링을 하는 건 저희가 종편 모니터 보고서라고 쓰고는 있어요. 나갈 때 공적으로 나갈 때는 발표할 때는 근데 종편 모니터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쪽에서는 너희가 종편 모니터 보고서라고 하는 거에 JTBC가 없으니까 종편 모니터를 안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거다. 아, 근데 이게 약간 어불성설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분명히 방송 모니터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냐면 네. 그 종편 일일 보고서 같은 경우에 밑에 모니터 해당 치사 대담 프로그램에 JTBC가 없긴 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 발언이 그 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많이 적은 나오지 경우네. 않아서 빼게 된 건데 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뭐 방송 전용 뉴스 보도 뭐 문제 같은 걸 짚거나 할 때는 항상 JTBC가 네, 네, 껴서 네. 같이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쪽에서는 종편 모니터라고 그 뭐라 그래 소제목이 붙은 네. 그 분류해서 카테고리화해서 된 것들 보고서 중에 JTBC가 없으니 네, 그러니까 너희가 종편 모니터를 안 했다라고 우리가 그 정정 보도에서 써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왜 이걸 2차 오보라고 하면서 정정 보도를 신청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네네. 나래 활동가가 말해준 것처럼 아니다 종편 모니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재는 화해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중재위원들도 민원련이 종편 모니터라고 쓰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반론을 실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중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긴 했죠. 하지만 말장난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저희가 말장난하는 것이라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선일보가 말장난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려서 조선일보가 시정을 하게 된 거죠? 네네. 조정 결과 아까 말한 것처럼 22일 낮 12시를 기해서 네. 조선일보 홈페이지 접속해서 최초로 나타나는 화면 그 기사 목록이 있어요. 보면은 네. 거기에 반론 보도를 실을 것. 네. 반론 보도가 일단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이 된 그 기사, 2차 오보 기사, 그 기사 본문 하단에 이 반론을 추가하는 것. 꼬리말처럼요. 네네네. 그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바로 잡습니다 기사, 그 해당 기사에 본문 일부도 수정을 했어요. 아, 저희가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편 모니터링을 해서 1,800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양성평등 팩트 찾기를 해서 1,800만 원을 받은 거다. 네. 라고 해서 그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양성평등 팩트 찾기 사업 중의 일환으로 이제 종편 모니터링을 했는데 거기서 JTBC를 거기서 모니터링을 했고 2020년에는 이제 빠졌는데 그 이유가 말한 것처럼 심의 제재 건수를 네, 비교를 해봤을 기반해서. 때, 했을 때 이렇게 된 거다. 라는 반론 보도를 싣는 것. 그리고 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사에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 그래서 네. 본문 수정이랑 반론 보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서류가 온 것도 그 내용인가요? 아, 네네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조정 화해 조서가 왔고요. 이거 보시면은, 언중이에 가실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네. 네. 이거 뭐, 아무튼 안내문이 이렇게 있고, 이거 저희가 지워야 되는 부분도 있나요? 없을까요? 괜찮으면 그냥 이렇게 보여주셔도. 네, 제가 느끼기로는 없을 것 같아요. 신청인의 경우에 민원련이고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사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재위원회 경우에도 다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네네. 근데 이제 그 회의 자체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처리가 네,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조정 대상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랑 이게 중재위원회 신청할 때 우리가 느끼기로는 조선일보가 잘못했으면 조선일보사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조선일보 신문사랑 조선일보 인터넷 지면은 조선닷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 개로 넣었어야 됐거든요. 네, 넣으실 때 참조하시라고. 네, 그거랑 이제 신청 취지랑 뭐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까지 다 나와 있어요. 조정사항이라고 네, 나와 있네요. 네, 조정사항이고 다음 항목들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행을 안 하면 할 때까지 하루에 50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했어요. 12시에 딱 했는지. 네네. 근데 11시 한 50분쯤에 다 이제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행을 잘 해주신 것으로. 네. 네, 이행을 굉장히 빠르게. 네.
네, 잘해주셨네요. 진정 잘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하나 남아요. 어느 부분이냐면 앞에서 살짝 얘기해주신 그 주소를 2개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조선일보사로 보내고 조선닷컴으로 보내시고. 그런데 이 어떤 조정한 내용이 온라인에만 올라가고 지면으로는 실리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를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 요즘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면을 사랑하시는 독자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조선일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지면 이면에 있는 바로 접습니다에 다시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네. 온라인에만 실리는 게. 저희도 아쉬워했는데 이게 조정을 하면서 저희는 당연히 두 매체에 신청을 했으니까 둘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정 끝으로 가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처장님한테 처장님 이거 저희 지면으로도 실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했고 처장님도 그 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이거는 지면으로도 실렸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뭐 중재위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중재를 이끌어내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인터넷이 더 빠르다. 그리고 조정을 하려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조선일보 그 장상진 기자가 전화를 막 걸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위에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그 위에서는 뭐 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절대 협의 불가능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상진 기자 측에서 그거는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나온 위에 건가요? 전화를 해봤더니 절대 불가능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지면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선일보 지면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지면에 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되게 나쁜데요. 그렇게 지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도 그럼 지면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 중재위원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지면에 너무너무 강요를 하게 되면은 그 굴복을 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뒷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민원련이 활동하는 게 언론사들을 막 굴복시키고 때려 눕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오보가 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정정 보도를 잘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이런 언론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양보하고 인터넷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조선일보 온라인판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름 그때 들었을 때 되게 왕의 기한처럼 모두가 고생했다고 박수를 막 이제 치고 손도 흔들어주고 이랬었는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은 이제 이런 시민단체 문매 때리기 보도가 어쨌거나 저희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단체를 다뤘어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은 악의적인 보도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게 정의기억연대였는데 정의기억연대도 이런 왜곡 보도나 허위 보도, 편파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제 심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언론들이 잘못했다가 보도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다른 언론사 없다는 거 아니고요. 분명히 뭐 미디어 오늘에서도 다뤘고 제가 다른 그 일반 일간지에서도 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의연이 잘못했어라고 보도가 막 쏟아졌던 거에 비해서는 보도량이 진짜 확연히 차이 날 정도로 적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선희 활동가가 한번 짚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의연이 언중이의 심리를 넣은 게 13개 기사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1개 기사가 조정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미. 그런데 진짜 보도를 찾아보면은 뭐 어떻게 됐다라고 전체적으로 짚어주는 기사도 없고 그 기사들이 저희가 말한 것처럼 그 본문 수정이 되고 그 아래에 달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걸 사실 들어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조용히 돼버리니까요. 조용히 지나가니까 저희라도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11개 기사가 조정이 이제 결과가 나왔고 제가 보니 중앙일보가 그 중에 3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조정 대상이 된 게. 그리고 서울경제가 2건, 조선일보와 조선비즈가 각각 1건씩, 그리고 나머지가 국민일보, 뉴데일리, 한국경제, 한국일보 기사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좀 그랬던 게 서울경제에
두 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정 네. 대상이. 근데 이 같은 기자가 썼더라고요. 허진 기자님. 네, 허진 기자님이 쓴 그 기사가 조정이 2건이나 되었는데 내용이 뭐였어요? 이 서울경제의 경우에는 뭐 여가부에서 지원받은 사업비가 3천만 원인데 그게 증발했다? 네네. 무슨 기사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랑 인쇄업체에서 유튜브 제작했다? 정의연 제2 옥토버 페스트 의혹이 옥토버 페스트는 또 그 맥주집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홍보비로 명목을 해놓고 대표 지급처를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인쇄 매체를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선의 인쇄 이런 매체를 써놓으니까 근데 그 홍보비 안에는 뭐 유튜브 제작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런데 선의 인쇄에다가 유튜브를 맡겼다고? 이러면서 이제 선의 인쇄에다가 그 돈을 막 지급하려고 그 유용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니냐 이런 기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늘 알듯이 인쇄 매체에 쓴 돈이 제일 많아서 그걸 썼을 뿐이고 그렇습니다. 유튜브 홍보에는 또 다른 업체에다가 이제 쓴 거였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입 아파요. 대표처 지금 얘기는 입 아파서.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 기사 2건을 그렇게 이제 정정 보도를 한 결과죠. 근데 그렇게 개괄적으로 말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기사를 제가 3건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국경제에 한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하룻밤에 3,300만 원을 사용한 그 옥토버 페스트 그거 맥주집 이걸로 기사 엄청 많이 쏟아졌죠. 네, 이게 오보라고 알려질게 이게 잘못된 내용이다 하니까 정말 싹 사라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 보도에 따라 짚어준 기사가 없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게 보면은 그리고 언중이 결과 강제 조정이거든요. 근데 저희랑 조선일보는 조정이 성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강제 조정이기 때문에 언론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심리할 때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 못 받아들여 라고 했는데 중재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극심한 오보이기 때문에 고쳐야 돼 라고 한 결과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이 협의가 된 게 아니라 강제 조정인 걸 보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일단은 그 기사 당연히 아닙니다. 정의기억연대가 하룻밤에 뭐 3,300만 원을 쓸 수도 없고 쓰지 않았다고도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표 지급처일 뿐이다. 인데 제가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가 하룻밤에 3,300여만 원을 술집에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논란은 본인들이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예 거짓말인 거잖아요. 하룻밤에 3,300만 원을 썼다라는 게 이게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볼게요. 두 번째가 조선일보가 6월 16일에 낸 제목이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인데 이것도 그거였어요. 여가부에 무슨 어떤 위원회에 윤미향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 이 정의연 위안부 문제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심사하더라. 그러면은 정의연한테 몇 억씩 지원하자고 이제 막 들어갈 텐데 그럼 셀프 심사하고 셀프로 지원비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그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랑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그러면은 사업을 이제 누구한테 돈을 줄 것인가를 선정하는 위원회 그럼 심의위랑 선정위가 따로따로인 건데 정의연 이사가 들어간 거는 선정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사업을 심의하는 곳에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마치 그 제목 보셨죠?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았다. 16억. 이렇게 썼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언중이가 정정 보도를 해야 되고 이 제목도 이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이것도 하나 이제 짚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이거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중앙일보가 6월 19일에 낸 보도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정의연 감사 편지 쓴 날 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 이걸 들으면 정의연의 감사 편지를 쓴 후원자가 25명이 있는데 이 정의연 후원자 25명이 기부금 반환 소송을 했다. 왜냐하면은 뭔가 유용했을 거니까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25명이 소송을 건 것은 맞으나 25명 중 23명은 나눔의 집 후원자. 그 경기도에 있는 불교 재단이 하고 있는 그 집의 후원자고 후원자긴 후원자인데 이게 정의연의 후원자만이 아니라 나눔의 집이라는 것까지 합쳐서 합치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정대엽 후원자
이렇게가 예전에 그 정대협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25명이 모여가지고 각자 나눔의 집과 정대협을 이제 소송을 네네. 건 거죠. 그럼 정의연에 건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제목에 마치 네. 정의연 감사 편지 쓴 날 후원자 25명이 뭐라고 써놓다 보니까 이게 또 네. 오해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연에서도 이 원고들은 소송을 건 사람들은 나눔의 집 후원자고 정대협 당시 후원자라서 정의기억연대 후원자는 없는데도 마치 정의연 후원자가. 그러면 이제 정대협이 어쨌거나 정의연의 전신인데 정의연에는 후원하지 않고 이 과거에 정대협에 후원하셨던 두 분이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한 건데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정의연 후원자가 후원금 반환 소송을 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 네. 그리고 그 편지를 쓴 날, 그 편지가 뭐 이렇게 뭐 힘내세요 이런 편지를 쓴 날, 감사의 편지를 쓴 날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닌데 마치 뭐 이렇게 뒤섞어 놓아가지고 이건 네. 악의적인 왜곡이다라고 해서 이것 또한 제목 수정하고 정정 보도를 내기로 이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너무 거짓말 같잖아요. 네. 기사를. 도대체 뭘 보고 기사를 썼나 싶을 정도로 악의적인 기사들인데 이게 무려 11건이나 이제 정정 보도가 되고 반론 보도가 되고 기사가 아예 삭제되는 것들도 있어요. 찾아볼 수 없는 것들. 네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보도가 되지도 않고 네. 크게 뭐 화제가 되지도 잠잠하게 않고 넘어가고 네.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정의연에 대해서 정말 쏟아졌던 보도들 중에 얼마나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가 많았는지 다시 한번 좀 그것들이 이제 고쳐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보도한 언론도 없다라는 지점을 네. 좀 시민분들에게 전달해 드렸고요. 좀 이거에 이어서 연장선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조선이 활동가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언론 대응팀 소속으로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시민단체 때리는 보도들에 대해서 정의연 뭐 이렇게 신청했고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이런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야 할 내용들이 많았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근데 이미 알려진 바로는 참여연대나 아니면 정치한 엄마들이 이미 냈을 텐데 그 결과를 뭐 어디 올리거나 아직 그러진 않았어요. 화제가 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그 대응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 문제 보도가 무엇이었고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피해 현황은 어떤지 혹시 결과가 나온 게 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구글 설문을 돌려가지고 그 피해 현황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할지는 이따 저희 회의를 갈 건데 그때 결정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제 시민단체 문매 때리는 보도들 지금은 잠깐 뭐 언론사들이 흥미가 끊겼는지 나오고 있진 않지만 해당 뭐 시간이 흘러서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그런 잘못됐던 보도들에 대해서 혹시 또 시민단체들이 뭐 언중위에 가고 그 해당 내용이 바로 잡히면 한 번쯤 조선이 활동가랑 또 다뤄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보도해주는 언론이 없거든요. 네네네.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걸 좀 조사해서 그 당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뭔가 기획 기사라든지 왜 그런 기사가 나왔을까 따져보는 게 나오면 좋겠는데 좀 그런 걸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선이 활동가와 함께 조선일보와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조정이 됐는지 이야기해드렸고 정의연까지 이제 함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댓글을 좀 읽고 마무리를 해봐야겠어요. 네. 따끈따끈합니다. 어제 올라간 화요일에 올라갔던 870회 검언유착 아니다고 발표한 녹취록 전문 오히려 검언유착을 짙게 만들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추가 촬영을 했잖아요. 갑자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서 물론 공개 잘하셨고 덕분에 검언유착 의혹이 더욱더 짙어졌다는 점을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댓글 읽어볼게요. 앵지엘님 역시 민월련 최고입니다. 이분들 별 요란을 다 떨더니 최소 구속 각입니다. 킥킥 감사해요 민월련. 많이 쓰셨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쵸. 오늘 뭐 저희 기사 스크랩 공유된 거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도 어제 뭐 구속해 돼가지고 소환 조사를 받았던데
네,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한동훈 검사장이 약간 키맨이잖아요. 그 그쵸. 검언 유착을 밝히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같은 걸 할지 아니면 뭐 좀 녹취록을 받을지 그런 거는 아마 그쪽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을 텐데 아마 그쪽 핸드폰이나 어딘가에 증거가 많을 것이므로 제발 비밀번호 좀 풀어주세요. 제발 그것만 확인하면 네. 그래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니면 아니다라고 헐. 나서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비밀번호 좀 풀어주세요. 어제 저랑 고은자 활동가랑 비밀번호 486을 노래로 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좀 전에 속보 떴는데 녹취 파일도 공개한대요 이제. 오! 너무 궁금. 너무 궁금하다. 오늘 꼭 들어야겠어요. 네.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김A0719님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YOTV님 발빠른 대응에 박수를 보내요. 한글하는 사람은 녹취록 보니까 누가 잘못인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저희가 어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랑 사무처장님 둘이 이제 나가면서 근데 이건 해석의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미 공모한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비하인드로 이제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리고 김윤슬님 화이팅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팟빵도 읽어드리면 노란색 메모지님이 이동재가 구속됐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채널에 어쩌실 겁니까? 어쩌실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채널A 재승인이 걸려있는 문제라 네, 아마 그래서. 채널A도 꼬리 자르게 했던 거일 텐데 네. 네, 구속이 되고 이제 좀 더 수사가 진행되면은 뭐 방통위에서도 뭔가 결심을 하셔야겠지요. 네. 네, 저희도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그만큼 어떻게 방통위에서 이제 결론을 낼지 지켜볼 네. 테니 이것도 아마 다음에 미디어 탈곡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승인 문제 네. 포함해서 네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조선이 활동가와 함께하는 미디어 훅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무 이제 당황했어 제가. 나 저번에 맞췄는데 이번에 못 그래요? 맞췄어요. 뭐 너무 당황해서 펜을 떨어뜨렸으니까 제가 좀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한 번 다시 할까요, 그러면? 네, 해볼게요. 네, 조선이 활동가와 함께하는 미디어 훅 시간입니다. 네, 비정기적인 코너이지만 저희가 제대로 훅을 한방 저 웃지 죄송해요. 어떡해. 이거 자르면 다시 할게요. JTBC를 안 했더라. 모니터링을 안 했더라. 이렇게 이제 보도를 네. 낸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중위에 걸어서 네. 결론적으로는 정정 보도랑 수정을 이제 네. 반론 보도까지 다시 할게요. 네.